챕터 4 MT 협약. 음, 음.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of Goods 1980. UN 국제 물품 복합 운송 협약. 파트 1 총칙 1조 정의.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 1. 국제 복합 운송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란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한 국가의 장소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된 장소까지 복합 운송 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음, 적어도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어느 단위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 계약의 이행으로 그러한 계약에 적용된 바에 따라 행한 지파와 인도는 국제 복합 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복합 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란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행한 타인을 통하여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복합 운송 운영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그러한 운송인을 대신하여서가 아닌 주체로서 행동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복합 운송 계약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란 복합 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대가로 국제 복합 운송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을 확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복합 운송 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란 복합 운송 계약과 복합 운송인이 자기 관리하에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말한다. 5. 송화인 컨자이너란 스스로 자기 명의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복합 운송인과 복합 운송인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복합 운송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을 복합 운송인에게 실제로 인도한 자를 말한다. 6. 수화인 컨자이니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화물 구스란 만일 송화인에 의하여 공급된 것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유사한 운송 용구나 포장 용구를 포함한다. 8.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이란 국가들과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적용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9. 강행국내법 Monetary National Law란 화물 운송에 관한 법률로서 계약 조항으로 그 규정을 송화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변경할 수 없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10. 문서 in writing이란 특히 전보 텔렉스 전보 텔렉스를 포함한다. 2. 적용 범위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두 국가 간의 모든 복합 운송 계약에 적용한다. A. 복합 운송인이 복합 운송 계약에 규정된 대로 화물을 자기 관리하에 인수한 장소가 채약국에 있을 때 또는 B. 복합 운송인이 복합 운송 계약에 규정된 대로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가 채약국에 있을 때. 3조 2조 아까는 적용범위 2조 3조 강행적 적용 1. 2조 적용 범위에 의거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된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이 협약의 규정은 그러한 계약에 강행적으로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여항 규정에도 송화인이 복합 운송과 구간별 운송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조
복합 운송의 규율과 규제. 이 협약은 운송 규율과 규제에 관한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 이 협약은 특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이전 복합 운송인, 송화인 기구, 단체 및 유관 국가기관 간의 서비스 조건에 관한 협의, 복합 운송인의 면허, 운송의 참여 및 국가 경제적 상업적 이해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조치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각국이 각 국가 차원에서 복합 운송업과 복합 운송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복합 운송인은 자신의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트 2 증권 제5조 복합 운송 증권의 발급. 1.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에는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 증권의 형태 또는 비유통성 증권의 형태의 복합 운송 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2. 복합 운송 증권은 복합 운송인 또는 그로부터 수권된 자가 서명해야 한다. 3. 복합 운송 증권이 발행되는 국가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복합 운송 증권의 서명은 자필, 복사, 인쇄, 전공, 도장, 부호 기타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송화인이 합의할 경우 제8조 복합운송증권의 내용에 규정된 복합운송증권에 포함되어야 할 명세들의 기록을 보존하게 하는 기계적 또는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인수한 후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세를 포함하고 있는 판독이 가능한 증권을 송화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권은 협약의 적용에 있어 복합운송증권으로 간주된다. 6조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1. 복합운송증권이 유통 가능 형태로 되었을 경우 A.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B.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 복합운송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C. 소지인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D. 두 통의 이상의 원본이 한 조로 발급된 경우에는 조를 이루고 있는 원본의 통수를 표시해야 하고 E.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매 사본마다 비유통성 사본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2. 화물의 인도는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배서된 유통성 복합 운송증권의 상한으로 복합 운송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유통성 복합 운송 증권이 두 통 이상 원본을 한 조로 하여 발급된 경우에 복합 운송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이 선의로 그러한 원본 중 한 통과 상한으로 화물을 인도한 때에는 복합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 7조 비유통성 복합 운송 증권. 1. 복합 운송 증권이 유통 불능의 형태로 발급될 경우에는 기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표시해야 한다. 2. 복합 운송인은 그러한 유통 불능 복합 운송 증권상 기명된 수화인 또는 운송인이 서면에 의해 정당하게 지시를 받은 그 밖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 8조 복합 운송 증권의 내용. 1. 복합 운송 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A.
화물의 일반적인 성질, 화물의 식별에 필요한 주요 화인, 해당되는 경우 화물의 위험성에 관한 명시 문헌, 포장 및 제품의 개수, 화물의 총 중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된 수량, 기타 송화인이 제출한 모든 사항 등. B. 화물의 외관 상태. C. 복합 운송인의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D. 송화인의 명칭. E. 송화인이 지명한 경우는 수화인. F.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관리하에 인수한 장소 및 일자. G. 화물의 인도 장소. H.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도지에서 화물의 인도 기일 및 기간. 1. 복합 운송 증권이 유통성인지 비유통성인지를 I. 복합 운송이 유통성인지 비유통성인지를 나타내는 표시. J. 복합 운송 증권이 발행된 장소 및 일자. K. 복합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으로부터 수권한 자의 서명. I.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각 운송수단별 운임 또는 수화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과 통화 및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할 것임을 나타내는 기타의 표시. M. 예정된 운송 경로, 운송수단 및 복합 운송증권의 발급 시 알려진 경우에는 환적지. N. 제28조 제3항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에 규정된 내용의 기재. 5. 당사자 간 복합 운송증권에 기재하기로 합의된 기타의 사항으로 복합 운송증권이 발행된 나라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 2. 복합 운송증권이 2조 제1항 복합 운송증권의 내용에 규정된 사항 중에 하나 이상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제1조 제4항 복합 운송증권의 정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복합 운송증권으로서의 증권의 법률적 성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조 복합 운송증권상의 유보. 1. 복합 운송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일반적인 성질, 주요 화인, 포장 또는 제품의 개수, 중량, 수량에 관련된 사항이 실제로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복합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자가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또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복합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 그러한 부정확성, 의심할 이유 또는 적당한 확인 방법의 결여에 관한 유보 조항을 복합 운송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2. 복합 운송인 또는 복합 운송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이 복합 운송증권에 화물의 외관 상태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복합 운송증권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0조 복합 운송증권의 증거력. 제9조 복합 운송증권상의 유보에 의하여 허용되는 유보사항 및 그 유보 범위를 제외하고 A. 복합 운송증권은 복합 운송인이 동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하였다는 것에 대한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B. 복합 운송증권이 유통증권의 형태로 발행되어 수화인을 포함하여 그 화물의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에는 복합 운송인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1조 고의에 의한 부실 기재나 기재 누락에 대한 책임. 복합 운송인이 사기를 위하여 복합 운송증권상 화물에 관한 허위 정보를 표시하거나
제8조 제1항 A 화물의 명세 또는 B 화물의 외강 상태 또는 제9조 복합 운송 증권상의 유보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에 복합 운송인은 수화인을 포함하여 발급된 복합 운송 증권상의 화물 명세를 신뢰하고 행위를 한 제3자가 입은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이 협약 사기를 위하여라고 적혀있네.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한의 혜택 없이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12. 송화인에 의한 보증 1. 송화인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관리하에 인수할 때에는 복합운송증권의 기재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화물의 일반적인 성질, 화인, 개수, 중량 및 수량,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화물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복합운송인에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2. 송화인은 2조 제1항 송화인에 의한 보증에 관한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송화인은 복합운송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한 보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권리는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송화인 이외의 모든 자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 13조 기타 서류 복합운송증권의 발급은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송 또는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기타 서비스에 대한 다른 증권의 발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른 증권의 발행은 복합운송증권의 법률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트 3 복합운송인의 책임 14조 책임기간 1. 이 협약에 의한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복합운송인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로부터 화물을 인도한 때까지의 기간에 미친다. 2. 이 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다음의 기간에는 화물이 복합운송인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A.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1. 송화인 또는 송화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2. 인수장소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거부하여야 할 당국 또는 기타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때로부터 B.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1. 수화인에게 화물을 교부함으로써 2. 수화인이 복합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계약 또는 법률이나 인도장소에서 적용되는 특정 거래의 관습에 따라서 화물을 수화인에 임의처분 상태로 넘김으로써 또는 3. 인도장소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화물을 교부하여야 할 당국 또는 기타 제3자에게 화물을 교부함으로써 인도될 때까지 이다. 3. 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복합운송인이랑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 및 기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를 포함하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15조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및 그 밖의 사람에 관한 책임 제21조 책임 제한의 권리 상실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복합운송인은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복합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복합운송 계약을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하는 그 밖의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하여 복합운송인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인 것처럼 책임을 진다.
16조 책임의 원칙. 1.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의한 사고가 제14조 책임의 기간에 정의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할 때에는 그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복합운송인이 자신 또는 제15조 사용인 등에 대한 관한 책임에 규정된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고 및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인도 지연은 화물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간 내에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방해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3. 화물이 2조 제2항 인도 지연에 의한 인도 기간을 경과한 후 연속되는 90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화물의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17조 원인의 동시 발생. 복합운송인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 의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멸실 또는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돌릴 수 있는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의 부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18조 책임의 한도. 1. 복합운송인이 제16조 책임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포장당 또는 기타 적재 단위당 920 계산 단위 SDR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과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 중량 1kg당 2.75 계산 단위 SDR 중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2. 이 조는 제1항에 의한 고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컨테이너, 팔레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용구가 화물에 집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운송용구에 포장된 것으로 복합운송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포장 단위 또는 선적 단위를 포장 단위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운송용구 내의 화물을 적재 단위로 본다. B. 운송용구 자체가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그 운송용구를 복합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하나의 별개의 적재 단위로 간주한다. 3. 2조 제1항 및 제2항 책임의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국제복합운송이 계약에 의해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않을 경우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 중량 kg당 3.833 계산 단위 SDR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4. 제16조의 책임의 원칙의 규정에 의한 인도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인도 지연된 화물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복합운송 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운임 총액을 추가할 수는 없다. 5. 2조 제1항, 제1항과 제4항 또는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총액은 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결정되는 화물의 전손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6. 복합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합의에 의해 2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 한도를 복합 운송 증권에 규정할 수 있다. 7. 계산 단위는 31조 계산 단위 또는 통화 단위 및 환산 규정된 계산 단위를 의미한다. 19조 국지적 손해. 음, 화물의 멸시 또는 손상이 복합 운송의 어느 한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책임 한도까지의 적용되는 경우의 한도보다 높은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그러한 협약 또는 국내 강행적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0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책임. 1. 이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관한 항변 및 한도는 소송이 계약의 근거를 둔 것이든 불법 행위 또는 기타의 근거를 둔 것이든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복합 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2.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관한 소송이 복합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복합 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 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만일 그러한 사람이 그가 계약 이행의 범위 내에서 행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약에 의하여 복합 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항변 및 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3. 제21조 책임 제한의 권리 상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 운송인 및 사용인이나 또는 대리인 또는 복합 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 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1조 책임 제한의 권리 상실. 1.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그러한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또는 무모하게 그러한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행한 복합 운송인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복합 운송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제20조 제2항 사용인 등의 책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그러한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그러한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행한 복합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복합 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 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한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 제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파트 4 송화인의 책임. 22조 1번 원칙. 송화인은 송화인 자신 또는 그 자신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을 때는 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복합 운송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송화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손실이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의한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경우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조 위험물에 관한 특별규칙 1. 송화인은 위험물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거나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2. 송화인이 복합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에 대신하여 행한 사람에게 위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송화인은 화물의 위험성 및 필요한 경우 취하여야 할 예방조치를 복합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음, 운송인이 그러한 통지를 행하지 못하고 복합운송인이 화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A. 송화인은 그러한 화물의 적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음, B. 그러한 화물은 필요한 상황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를 양하, 파괴 또는 무해 조치를 할 수 있다. 3. 복합 운송 중 화물의 위험성을 알고 그 화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수령한 자는 2조 제2항 무해 조치 등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4. 2조 제2항 B의 규정 무해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험물이 인명, 재산에 실제 위험을 주게 될 때에는 그 위험물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동훼손 분담금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경우 또는 복합운송인이 제16조 책임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화, 파괴 또는 무해 조치를 할 수 있다. 파트 5 청구 및 소송 24조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통지 1. 수화인은 화물이 자신에게 인도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복합운송인에게 대하여 멸실 또는 손상의 계왕을 명시한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대로 인도하였다는 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2. 멸실 또는 손상이 외관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된 6일 이내 문서에 의한 통지가 되지 아니할 때는 2조 제1항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 그 상태가 양 당사자 또는 인수 장소에서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들에 의한 공동의 조사 또는 검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조사 또는 검사 중 확인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4. 멸실 또는 손상이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경우 복합운송인 및 수화인은 화물의 검사 및 검수를 위하여 상호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됨으로써 인도된 날 혹은 제14조 제2항 B2 수화인의 처분 혹은 3. 정당한 제3자에게 교부에 의하여 인도되었음을 수화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연속된 60일 이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6. 멸실 또는 손상이 된 날 또는 화물을 제14조 제2항 B 화물의 인도에 의해 인도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연속된 90일 이내 복합운송인이 송화인에 대하여 문서에 의하여 멸실 또는 손상의 계항을
명기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통지의 불이행은 복합운송인이 송화인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복합운송인이 송화인 또는 그의 사용인 및 어, 사용인 및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복합운송인이 7. 2조의 제2항 및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통지기간이 인도 지역 영업일이 아닌 날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러한 기간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8. 이 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인도 장소에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사람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인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사람 또는 송화인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사람에게 한 통지는 각각 복합운송인 또는 송화인에게 한 통지로 본다. 25조 소송의 제한 1. 법적 절차 또는 중재의 절차가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이 협약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 그러한 배상 청구의 종류와 주요 사항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통지가 화물이 인도된 날로부터 또는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때에는 소송은 그 기간 만료 시에 무효가 된다. 소송은 6개월. 중재는 더 가겠지. 2. 제한 기간은 복합화물 운송인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날의 2일 또는 화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때는 화물이 인도되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의 2일로부터 시작된다. 3. 배상 청구를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의 진행 중에 언제라도 청구자에 대한 서면 통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그 후의 별도의 통보나 통보들에 의해서 다시 연장될 수 있다. 4. 적용되는 다른 국제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책임을 지게 된 사람에 의한 구상 청구 소송은 상기에서 규정된 제한 기간의 경과 후에도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 기간은 그러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에 대한 청구를 해결한 날 제기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청구를 해결한 날 또는 자기에 대한 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 26조 제8 관할 것 1. 이 협약에 의한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원고는 자기 선택에 의하여 그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제8 관할권을 가지고 다음 장소 중 하나가 소재하는 그 관할권 내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피고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그것이 없을 때에는 피고의 일상 거주지. B.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된 장소. 다만 이 경우는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점을 가진 장소이어야 한다. C. 국제 복합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한 장소 또는 인도 장소. D. 복합운송계약상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거나 복합운송상에서 증명하고 있는 기타의 장소. 2. 이 협약에 의한 복합운송에 관한
법적 절차는 제2조 제1항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 이 조의 규정은 예비적 조치 또는 보편적 조치를 위한 취약국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장애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조의 상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발생한 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효력이 있다. 4. A. 소송이 상기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처음 소송에서 판결이 새로운 절차가 제기된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동일 당사자 간 동일한 사유에 의한 새로운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 이 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판결의 집행을 얻기 위한 수단의 제기 또는 동일 국가 내의 다른 법원으로 의 소송의 이송은 새로운 소송의 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7조 중재 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해 복합 운송에 관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합의로 규정할 수 있다. 2. 중재 절차는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 각 고의 장소 중에 하나에서 이를 제기해야 한다. A. 1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장소 1. 피신청인의 주된 영업의 소재지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피신청인의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2. 복합 운송 계약이 체결된 장소 다만 이 경우 피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점이 그 장소에 가진 경우에 안 한다. 또는 국제 복합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한 장소 또는 인도 장소 또는 B.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그 밖의 장소 3.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4. 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모든 중재조항 또는 합의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규정에 저촉되는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 규정은 무효로 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를 봐야겠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복합 운송과 관련된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